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의외로 레알 영어 조정식입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찍을 캐스트는 1, 2등급을 좀 왔다 갔다 하는 당신에게 드리는 메시지예요. 요번에 3월 모의고사 기준 교육청 모의고사이긴 했으나 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1등급 비율이 굉장히 적었어요. 5%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좀 갑자기 점수가 떨어지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제 해설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만만한 시험은 아니었던 게 맞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고민을 좀 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1, 2등급에 간당하게 걸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을 하다가 좀 이제 메시지를 담고 좀 캐스트를 좀 주는 게 찍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건 아시죠? 수능에서 2등급과 1등급의 차이는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정말 큽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아는데 같은 급 간의 대학들 보면 예를 들면 연대고대, 그 다음에 서성한, 뭐 중경외시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급 간의 대학들을 보면 대학들 뚝 잘랐을 때 절반 정도는 영어 비중이 높고 절반 정도는 영어 비중이 낮고 이런 게 좀 확실히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영어 등급이 조금 떨어지면 나는 영어 반영 비중이 좀 적은 대학으로 몰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예컨대 뭐 연대 고대를 노리는 성적대라면 영어가 계속 이제 2등급 정도 나온 학생들이라면 연대 버리고 고대 가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왜냐면 고대가 영어 비중이 적으니까. 근데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세상의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작년에 실제 정시 때 그랬죠. 이렇게 영어 급과 반영 비율이 좀 적은 학교들이 전체적으로 터져버렸어. 영어 점수가 애매한 애들 다 그쪽으로 몰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 지금 입시에서 네 점수가 특히나 1, 2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1등급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우리는 1등급 받으러 갑시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걸 위한 얘기들을 조금 할 건데 등급대가 애매한 여러분들은 일단 뭐부터 좀 많이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좀 이제 하나만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으시겠으나 이제 구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구문 공부가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조금 많이 좀 접근을 하시냐면 해석을 위한 구문을 많이 하시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 해석 구문.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뭐 형식론을 쓰든 안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주어 뒤에 뭐 은는이가 붙이고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해서 뭐 수식어 구조를 찾고 해서 요렇게 되는 거야. 이거 중요한 거 맞아. 근데 내가 분명히 이 캐스트의 대상이 1, 2등급 간당간당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친구들은 사실 이건 어느 정도 돼요. 그쵸? 아예 문장에 주어 동사도 못 찾는데 1, 2등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친구들 잘 없단 말이야. 단어들 조합해서라도 대충 이제 어떤 의미인지까지는 너네가 잡아내요. 근데 이걸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거 필요합니다. 1, 2등급인 학생들은 이게 돼 있다는 걸 전제로 가는 거예요. 요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이해에 기반한 구문으로 가셔야 돼요. 즉 하나의 문장을 보고 그 문장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그냥 읽고 한 다음에 그냥 문장이네 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언어로 되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제 강의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 강의 중에 믿어봐 문장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이게 올해 호평도 되게 많은데 다른 한편으로 애들이 어렵다고 막 그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강좌가 요것도 일부 다르지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강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2등급 간당간당한 학생들이라면 문제 풀이를 익히기 전에 조금 힘들더라도 이거부터 먼저 하세요. 아시겠죠? 요거 하시면서 뭐 해보시면 되냐면 EBS 문장에 적용 훈련 해보시면 돼요. 선생님 왜 EBS입니까? 이게 기출 기반이거든. EBS에 보면 해석은 할 수 있겠으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문장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요거 듣고 난 다음에 적용하는 훈련 해버리시면 확실히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왜 구문부터 강조를 하고 들어가냐면 특히나 이런 학생들 있죠. 2등급, 1등급 간당간당인데 틀리는 유형이 대중이 없어. 어떨 때는 빈칸 몰빵 틀렸다가 어떨 때는 순서삽입 엄청 틀렸다가 어떨 때는 막 빈칸 순서삽입 다 맞았는데 어휘, 어법 이쪽에서 다 나갔다가
이런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안정된 구문 실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특히나 구문을 잘 잡는 학습만 하셔도 점수가 대폭 상승될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건 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니까 알겠죠? 만약에 이게 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친구들은 같은 미더바 문장 강좌에서 제가 스튜디오 강의를 찍기 시작했거든요. 스튜디오 버전 요거부터 먼저 보세요. 이해 구문 강좌는 이게 현장 버전입니다. 됐죠? 요렇게 조금 진행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확실하게 무기가 되는 유형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순서 삽입 혹은 빈칸 유형. 이게 누가 뭐라고 해도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 유형은 여기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유형을 막 항상 다 맞는 게 아니니까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배점이 제일 크잖아요. 빈칸 같은 경우는 배점이 작년 수능 기준으로 얘기하면 3점짜리로 4문제, 그 다음에 뒤에 작문 독해 3점짜리 한 문제 해가지고 15점, 15점 배점입니다. 좀 적게 나오더라도 14점 배점이란 말이에요. 순서 삽입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 기준으로 2점 2개, 3점 2개, 그 다음에 작문 독해에서 2점짜리 하나에서 12점 배점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무시를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배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기다 또 어떤 게 있냐면 하나의 유형 약하면 와장창 다 틀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유형은 미안하지만 탄탄한 문제 해결 전략이 매우 필요하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에게만 특화되어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기르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 2등급 간당간당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순서 삽입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체화라고 할 게 없는 수업 패턴만 알면 정말 되게 편하게 좀 풀려요. 이거를 자신의 무기 유형으로 좀 만들 줄 아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당연히 이제 저도 강좌가 있죠. 제 강의 중에 이제 확실해라는 강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시리즈들인데 이것도 이거지만 그 이상으로 이거 들으시면 좋아요. 정리 싹 다 해드리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조금 양쪽 다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시고 난 다음에 감을 잃지 않기 위한 양치기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꾸준히 푸는 게 필요하시다고요. 양치기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제 확실히 강좌를 들은 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제 강좌에 최근 4년 동안의 6구 수능과 사관학교 기출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문제를 좀 양치기를 푼다면 EBS 문제, 원문항, 그 다음에 EBS 여러 가지 변형 문제들이 있겠죠? 저도 뭐 출판합니다만.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교육청 기출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로 양치기를 충분히 하시는 것도 좀 많이 필요해요. 되죠? 1, 2등급 대가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요. 비교적 약점이 명확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특정 유형이 되게 약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경우는 해당 유형을 조금 빡세게 좀 공부를 좀 하시는데 제가 왜 처음부터 유형부터 말씀 안 드리고 구문부터 말씀을 드렸냐면요. 순서 삽입과 빈칸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건 전제로 깔고 있는 요소가 일단 해석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구문이 조금 약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구문부터 정리를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여기 연두색으로 적어놓은 양치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 영어라는 게 언어다 보니까 조금 덜 보고 감이 떨어지면 바로 맛이 가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기반을 두고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뭐 어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건드리면 좋겠지만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시기에는 말씀을 안 드려요. 지금 제가 이제 캐스트 찍는 게 4월 9일이거든. 왜냐면 어법은 오히려 막판에 몰아서 가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 어차피 EBS 연계가 될 거고 1, 2등급 간당간당한 학생들 어법 베이스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올 만한 문제들만 골라서 보는 게 수능시험장에서 훨씬 더 도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법 얘기는 일단 말씀 안 드립니다. 일단은 요 두 가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한번 합시다. 아시겠죠? 제 수강생들 중에
자, 이제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회사 측에서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제 수강생들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이 2등급대예요. 2등급대 비율이 제일 많대요. 압도적으로 많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1등급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좀 많이 선택을 한다. 그 친구들한테 실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걸 좀 많이 드렸는데, 제 현장 수강생들도 고등급 때 되게 많거든요. 1, 2등급이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영어의 기본은 여기서부터 구문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러니까 구문 공부 정말 좀 탄탄하게 좀 계속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만 좀 더 드리면, 칠판에 안 적을게요. 요등급 대 학생들이 어휘를 아예 모르진 않는데 의미에서 약간씩 미스가 나 있는 게 있어요. 뭐 예컨대 뭐 이런 거지. 피노미넌 하면 이제 현상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천재라는 뜻이 있거든. 근데 요게 가끔가다 지문에 쓰일 때가 있어. 근데 요 1, 2등급 대 학생들은 그 뜻 하나를 몰라가지고 지문에서 약간 어버버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무료 강좌로 2019 버전 유연한 사고 특강 어휘 강의를 찍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 듣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이성적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효한 캐스트를 또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캐스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능 그날까지 함께 달려와서 같이 1등급 따서 옵시다. 자,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